자, 봅시다. 이제 벌써 6단원입니다. 6단원의 개념이고요. 오늘은 조금 니네가 외워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끊어서 나가는 거니까 오늘 웬만하면 다 외우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일단 단원명이 여러 가지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배웠던 방정식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죠. 1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가 뭐예요? 뭐야? 뭐라고? 1차 방정식 어떻게 생겼냐고. AX. 아우 니네 너무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내가 놀래 세라게 되면 돼. 이거냐? 1차 방정식 풀려고 하면 어떻게 푸냐 얘들아? 어떻게 풀죠? 응? B를 넘긴 다음에 A로 나눠요. 방정식을 풀라는 건 X의 값 구하는 거 맞죠? 그쵸? 근데 1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항을 통해서 구하면 돼요. 이항하고 나누고. 자,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의 기본 형태는 내가 쓸게. 또 사례 들리라. 대답 다 알고 있는 거지? 여기는 테스트 결과가 항상 좋은 반이긴 하니까 내가 얘기할게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얘들아 이때 A는 둘 다 0이 아닌 거 알죠? 이 조건 필수입니다. 그죠? 이게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 공식이죠? 그죠? 인수분해 A, B는 0꼴을 만들어서 둘이 곱해서 0이 된다는 거 하나가 둘 중에 하나가 0이란 소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X 값을 구하거나 만약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사용했어요. 그죠? 오늘 배우는 방정식은요. 이거보다 더 큰 거. 3, 4차. 자,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렇게 3차 방정식을 쓰거나 아니면 4차 방정식 AX 4제곱 BX 세제곱 CX 제곱 d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거나 이때 얘네도 둘 다 0이 아닙니다. 근데 이 3, 4차 방정식은요. 풀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방정식들을 얘기하면서 풀이 방법을 쫙 읊었잖아요. 얘는 딱 하나밖에 없어. 얘는 오로지 뭐로만 x의 값을 구할 수 있냐면 인수분해 말고는 없어요. 인수분해로만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 인수분해로만. 그러면 니네가 2단원 때 인수분해 열심히 했냐 안 했냐로 여기 단원의 x값을 구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2단원 때 배웠던 인수분해가 엄청 중요해집니다. 자, 3차면 문자가 한 개면서 차수가 3차 이상일 때 내가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기억나냐? 내가 인수분해를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단 말이야. 문자가 2개 이상일 때 뭐 내림차 순정량 어쩌고 그 얘기하고 그다음 문자가 한 개면서 차수가 3차 이상일 때랑 3차 미만일 때로 나눠가지고 3차 미만은 X자형 분리법 3차 이상은요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대부분은 이렇게 인수분해한다고 했었는데 이건 대답을 기다려야겠어. 오 맞아. 대부분은 조리제법으로 인수분해한다고 했잖아. 한 80% 이상이. 기억나? 너무 빨리 얘기했는데? 굿. 대부분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인수 정리 후 조리제법이에요. 자, 인수 정리라는 건 기억날라나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걸 인수 정리 됐다라고 말하죠. 인수 정리 후 조리제법이라는 건 내가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직접 찾아 그 숫자로 조리제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숫자도 대부분 얼마에서 결정이 났었는지 기억나요? 그렇지. 대부분 뿔마 1, 2, 3에서 0 나오는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대부분이라고 말했지 다는 아니니까. 원래 공식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하긴 합니다. 원래 공식은 이겁니다. 자, 뿔마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원래 이걸 넣어서 0 나오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숫자들 뿔마 1, 2, 3에서 안 나오는 애들은
상수항을 쳐다본 다음에 0 나오는 값을 직접 찾잖아. 막 끝에가 만약 125야. 그러면 걔는 5도 한번 넣어보고 마이너스 5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전부 다 인수정리 후 조리제법을 통해서 인수분해 한 다음에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한 80%. 싹 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좀 특이한 애들이 있었어. 좀 특이한 애들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도 얘기를 좀 하면요. 그 두 개가 뭐냐면요. 보기차식이랑요. 그 다음에 대칭식. 이거 두 개는 이걸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고요.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땐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차수가 3차 이상인데 특이한 애들이거든요. 얘가 80%라면 나머지 20%가 이 두 개 문제로 낼 거란 말이야. 많이 나진 않지만 내가 지금 푸는 방법을 니네가 외우지 않으면 직접 생각해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예 푸는 방법을 외우라고 할 정도로 설명하는 애들이거든요. 일단 보기차식은 생김새가 좀 특이하죠. 보기차식은 어떻게 생긴 거죠? 차수가 짝수로 이루어진 게 보기차식입니다. 일단 풀이 방법을 쭉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얘는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지 내가? x제곱을 x제곱을 t로 치환하라고 했어요. 그죠? 치환을 하고 나면 2차 방정식 형태가 될 거거든요. 얘를 치환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면 하면 돼. 근데 안 될 수도 있어. 안 되는 경우에 어떻게 바꾸라고 했는지 기억나?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하트꼴로 바꾸라고 했었습니다. 좀 특이하게 이때 바꾸는 완전 제곱식은 2차 함수에서 바꿀 땐 1차항으로 바꾸잖아요. 이때는 상수항으로 많이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좀 특이한 완전 제곱꼴이었어. 일단 이렇게 내가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하트꼴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뭐 하려고 이러는 거야? 맞아. 합차를 써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이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이 꼴에. 그래서 마지막에 합차를 쓴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어떤 숫자가 오면 좋겠다도 예상하면 좋아요. 알겠죠? 이거 어차피 보기차식도 문제 보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대칭식도 얘기를 할게요. 자, 대칭식은요. 얘도 생김새가 특이한데 일단 이건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대칭식은 진짜 조리제법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일단 대칭식 생김새는요. 항이요 5개예요. 그리고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양 끝에 개수들의 절대값이 같은 모습이에요. 얘는 보통 뿔마 1, 2, 3이나 뭐 상수항 봤을 때도 0이 되는 값 못 나오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풀이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내가 이 풀이 방법을 5개를 쭉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니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1번이랑 마지막 것만 외우면 된다고 했어. 왜냐면 그 중간 과정들은 솔직히 한두 번만 풀어보면 그냥 술술 풀릴 거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1번이랑 5번은 생각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외우고 중간 과정은 니네도 모르게 하고 있을 거라고. 자동적으로 할 거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칭식을 보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네? 말한 것 같은데 뭐라고요? 묶어요. 뭘로 묶어요? x제곱으로 묶어요. 자, 특이한 애들 2명. 보기차식이랑 대칭식인데 보기차식은 x제곱을 치환하고요. 대칭식은 x제곱으로 묶어요. 묶어낸 다음 뭐 하냐면 묶어낸 다음에 짝꿍들이 있을 거야. 짝꿍을 막 정해줘. 옆에다 막 붙여. 그 다음에 역수공식을 쓸 거야. 그 다음에 역수공식을 쓰고 난 다음에는 치환을 할 거야. 그리고 인수분해가 될 거거든요. 인수분해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 인수분해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였죠? 맞아요. 뭘? x를 하나씩 분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1번이랑 5번 과정은 니네가 직접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거라서 이거 2개만 외우라고 했어요. 중간 과정은 니네가 하고 있을 거니까. 문제 한 2번, 3번만 풀어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x의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모든 방정식을 풀라는 건 x의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x의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근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수분해밖에 없어요. x의 값 구해내는 방법이. 대부분 인수정리 후 조리제법 뿔마 1, 2, 3에서 결정이 되고요. 여기서 안 나오면 원래 공식은 이겁니다.
뿔마 최고차항계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그 다음에 좀 특이한 20%인 애들을 얘기하면 보기차식과 대칭식. 보기차식 x제곱 t로 치환. 인수분해 되면 하면 되고 안 되면 완전 제곱 꼴 마이너스 하트. 그죠? 이유는 합차를 쓰기 위해서. 대칭식은 x제곱을 묶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술술 할 거고 마지막 x를 하나씩 분배하는 과정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됐나요? 인수분해보다 훨씬 적잖아. 그치? 자, 바로 대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에서요. 가장 큰 근을 알파라고 하고요.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한대요. 자, 얘들아 이 3차 방정식 보면 일단 20%인지 먼저 봐야 돼. 일단 보기차식이니? 그럼 대칭식이니? 둘 다 아니죠? 그럼 80%의 문제라고. 80% 대부분의 문제. 그럼 얘들아 근데 0 나오는 값 직접 찾아야 돼요. 1 한번 넣어보세요. 0 나오나요? 네, 그럼 바로 1로 쓰겠습니다. 조리집밥 안 까먹었죠? 개수만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자, 니은자 거꾸로 쓰고 여기다 1 써야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1 내려올 거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 하면 0 이렇게. 자, 내가 얘들 여기 1이 있다는 건 내가 뭘로 나눴다는 소리죠? x? 마이너스 1. 상수 1차, 2차니까 뭐라고 써야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쓰셔야 돼요. 인수분해 아직 안 끝났지? 얘 더 돼요. 얘 더하면 돼. 얘 더하면은 x 마이너스 1에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이기 때문에 곱해서 0 된다는 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거 아니야. 그치? 이걸 만족하는 x의 값들 3개 구해주면 된다고. 뭐예요? 1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다라고 구해서 가장 큰 근 알파 주고 가장 작은 근 베타를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유형 2번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니네가 타 전개해서 조리제법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왜냐면 이제 4차 방정식 다 풀 줄 아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건 그거 의도한 건 아니겠죠. 그죠? 공통인 부분을 줬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치환해야죠. 일단 원래 치환 후 뭐죠? 범위 체크죠. 근데 그건 2차 함수에 내가 범위 최소값 최대값 얘기 나올 때만 쓰는 거고 얘는 범위를 체크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모든 실수 내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환을 해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는 라지 x로 잠깐 놓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인가요?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이거 인수분해하면 뭐야?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가 0입니다. 그죠? 그러면 x가 4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거고요. x가 누구냐면 쟤죠. x제곱 마이너스 3x가 4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4가 0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0이라고 이항시키겠습니다. 됐나요? 각각의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또 되죠? 뭘로 돼?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 해가지고 x가 4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x가 1 또는 2 다 돼요. 4개. 얘들아 니네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몇 개였어? 2개였죠? 항상 2개였어요. 내가 복소수범위에서 보면 얘들아 항상 2개야. 원래 실수의 세가 없다고 나올 때도 허근이 2개였단 말이야. 얘들아 원래 방정식은 차수에 맞게 해가 있어요. 근데 단 그게 다 실수가 아닐 수는 있어. 왜냐면 2차 방정식도 다 실수로 나왔던 거 아니잖아. 그치? 2개 허근 나온 적 있잖아요. 그죠? 얘도 지금 얘다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이거? 다 전개한 몇 차 방정식이니? 4차죠. 그럼 x의 값 몇 개 나와야겠어? 4개 나오는 거야. 3차 방정식은요? 3개 나오는 거야. 차수에 따라서 근이 있어. 근데 4차 방정식에 지금 실근이 4개 나왔는데 항상 실근이 4개 나오진 않습니다. 뭐 허근 2개, 실근 2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아 허근 1개, 실근 3개 이럴 순 없어. 니네 2차 방정식도 허근 1개, 실근 1개 나올 수 있냐? 2차 방정식에서? 말이 안 되지. 실근 1개랑 허근 1개 나오는 경우 봤어? 서로 다른 2실근이거나 중근이거나 서로 다른 2허근 이거밖에 없잖아. 실근 1개, 허근 1개 나올 수는 없어. 허근은 홀수개로 나올 수 없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허근은요 짝수개로 나와. 짝수개로. 3차 방정식도 1개 실근, 2개 허근 가능하다고. 알겠죠? 3개 실근 다 나올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허근이 단독으로 1개만 나온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실근한 게 허그색 이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실근이 4개 나왔기 때문에 양해근이니까 양해근들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4차 방정식입니다. 일단 4차 방정식인데 그 전에 일단 보기차식인지 대칭식인지 먼저 봐야 돼요. 보기차식이니? 네. 보기차식은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x제곱을 t로 치환된다고 외우자고요. x제곱을요 t로 치환.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0. 나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얘기해 준 거 알지? 그냥 알파, 베타 다음에 미지수니까 크게 의미 둘 건 없어요. 감마, 델타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자, 이거 치환했는데 인수분해 되네요? 그럼 하시면 돼요. 안 되면 완전 제곱 마이너스 하트꼴이고요. 되면 하면 돼.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가 0. 따라서 t는 1 또는 4가 됩니다. 자, t가 뭐냐면 x제곱이고요. 얘가 1이거나 또는 x제곱이 4라서 x값은 뭐야? x는 뿔마 1, x는 뿔마 2. 얘도 4개 나왔기 때문에 대입해서 절대값 다 씌워서 더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4번. 얘는 보기차식이니 얘들아? 그럼 대칭식이니? 대칭식이야. 만약에 조리제법이 되는 애다. 그럼 그걸로 써도 돼. 알겠지? 문제 없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대칭식으로 풀겠습니다. 대칭식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x제곱을 묶으라고. 자, 묶어보겠습니다. 자, x제곱 묶어. x제곱 묶으면 x제곱에 플러스 5x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여기까지 맞나요? 그 다음 짝꿍을 정해줘야 되죠. 짝꿍 이미 보일 거예요. 얘랑 얘랑 짝꿍이고 얘랑 얘랑 짝꿍입니다. 짝꿍이니까 바로 옆에다 써줄게요. 자,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둘은 5로 묶겠습니다.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 짝꿍끼리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얘를요 역수공식 쓸 거예요. 곱셈공식. 뭘로 쓰냐면 2개 있는 거 아시죠? 뒤에 거를 보고 쓰는 거야. 일단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합으로 써야 돼. 합으로 쓰면 뭐라고 써야 되니?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입니다.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절대 곱셈공식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계속 나오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는 0인가요? 여기서 지금 전개하고 났더니 상수항들끼리는 계산이 되잖아.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4는 계산해서 쓸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 지우고 마이너스 6은 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괜히 이 뒤에 거랑 맞춘 게 아니야. 공통인 부분이 나왔잖아. 공통인 부분이 나오면 뭐 해주면 돼? 뭐 해주면 되죠? 치환해야죠. 공통인 부분 나왔으면 치환하고 싶어야지. 치환해줄게요. 얘를 잠깐 라지 x라고 놓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에 라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 됩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x제곱에 x 플러스 5가 아니라 6 x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요. 다시 돌려주면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6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은 0으로 되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이 뭐 하라고 했죠? 마지막이? x를 하나씩 분배하자고요. 왜냐면 x가 제곱이라는 건 x가 2개 곱해져 있다는 소리니까요. 인수분해 끝나려면 하나씩 분배하셔야 됩니다. 얘랑 얘랑 분배, 얘랑 얘랑 분배. 얘부터 쓰겠습니다.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1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하면 인수분해가 끝난다고요. 됐나요?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데 이 방정식 인수분해까지 했고 이제 근만 구하면 되는데 실근을 구해달래. 그럼 실근이 안 나오기도 하나 봐요. 그럼 내가 이 둘 중에 하나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판별식을 써보면 되겠죠. 이거 먼저 쓸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야, 영이야, 음수야? b제곱 마이너스 음수죠? 음수면 어떤 근을 가져? 허근일 거 아니야. 어차피 식은 안 나온 거니까 안 한다.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쓰면 양수네?
계산할 것도 없어. 36 빼기 4 양수잖아, 양수. 그지? 그럼 바로 여기서 실근 나올 거 아니까 이거 근해공 쓰겠습니다.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맞냐, 지훈아? 자, 근해공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마이너스 6 뿔마 루트 32니까 4루트인가요? 약분하면 마이너스 3 뿔마 2루트 2가 실근이 되겠죠. 됐나요? 됐죠? 유형 5번. 자, 3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1차 방정식이든 간에 얘들아 근을 알려줬잖아. 근을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이죠? 자동이다, 그지? 지우야 뭐 한다고? 대입하자고. x에다 넣어줄게요. x에 넣어주면은 27 마이너스 9k 플러스 3k 플러스 6 마이너스 9가 0이냐? 맞아요? 자, 숫자들끼리 계산하면은 33에서 9 빼면 24 마이너스 6k가 0입니다. 따라서 k 얼마예요? 4라는 건 먼저 구했고 지금 문제에서 나머지 두 근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 식조 좀 쓸게요. 나머지 두 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쟤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이고요. 이거의 근을 구해야 합니다. 얘들아 이거 보기찬식이니? 대칭식이니? 아니지? 80%인 조리제법 써야 돼요. 조리제법. 0 나오는 값 이미 알지? 얼마죠? 이미 아는데 우리? 3이잖아. 근이 3이라며. 이거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거니까 이걸로 그냥 바로 쓰면 되지. 그치? 이건 넣어볼 필요도 없어요. 3이라는 걸 아니까 3으로 바로 조리제법 쓰겠습니다. 개수 쓰면 1,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9. 자, 여기 3, 1 곱해서 3 더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3 곱해서 9. 자, 여기 3이 있다는 거는 뭘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라고요? x-3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여기서 이미 식은 나왔고 여기서 나오는 게 나머지 두 근을 의미하는 건가 봐요. 근데 인수분해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어차피 두 근의 합만 물어봤잖아. 두 근의 합 구하는 공식이 뭐지 나연아?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예요? 두 근의 합은 1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유형 6번. 자,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얘들아, 중근? 중근이 뜻이 뭐예요? 뭘 중근이라고 하죠? 중복된 근을 중근이라고 하죠? 그죠? 니네가 2차 방정식에서 봤던 중근 있잖아. 중복돼서 중근이 된 거잖아. 그치? 3차 방정식은 얘들아, 근이 몇 개라고? 3개. 그러면 2개만 중복돼도 중근이잖아. 그래서 얘는요 2중근도 나올 수 있고요 3중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말했잖아. 여기 단어는 조금 그래서 풀이가 좀 긴 게 많아. 근데 뭐 어렵진 않고요. 볼게요. 자, 일단 3차 방정식에 뭐 2중근인 3중근이 어쨌든 근을 구해야 돼. 보기차식 아니고 대칭식 아니니까 내가 0 나오는 값 찾아서 조리제법 쓸 거거든요. 근데 나 개수의 미지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개수의 미지수가 있잖아? 그럼 0 나오는 값을 찾기가 더 쉬워. 그 문자를 없애게 하려면 x에다 뭘 대입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니네 여기 k가 없어져야 딱 좋을 거 아니야. k가 없어지려면 얘들아 k만 생각하면 돼. k가 없어지려면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k끼리 없어질까요? 얼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지. 그치? 1로 한번 써볼게요. 다 1에서 나올 거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1에서 무조건 0 나올 거야. 한번 볼까요? 자, 조리제법 쓰겠습니다. 3차 항계수 1, 2차 항계수 없으니까 0 써야 되는 거 알지? 그 다음에 1차 항계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상수항 2k. 자, 써볼게요. 1로. 왜 1인지는 알지? x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k 더하기 2k니까 없어져서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0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1이 있다는 거는 x-1 인수로 갖고 있는 거고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플러스 x-2k가 0인 것까지 됐냐 얘들아? 자, 내가 말했잖아. 2중근 아니면 3중근인데 근데 3중근 이미 글렀어.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 이미 실은 나왔지? 나왔지?
얼마 나왔어? 1 나왔지? 그럼 니네 이게 3중근을 하려면 여기서도 1을 중근으로 가져야 돼. 그래야 1이라는 중근이 3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1이 3번 중복된 거 아니야. 그러려면 x-1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돼야 돼. 이게 1을 3중근으로 갖는 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쪼개면은 x-1의 제곱은 0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내가 요거 x-를 있으니까 얘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 맞냐 얘들아? 그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미 글렀다고. 1창이 틀리잖아. 1창이 만약에 마이너스 2잖아? 얘가 k는 상수야. 그치? 얘가 여기서 뭐 마이너스 갑자기 마이너스 3x가 되고 이럴 순 없어. 어차피 1창은 플러스 1로 결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야. 알겠죠? 원래는 다 따져봐야 되는데 1창만 보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중근만 따지시면 돼요. 자, 이중근을 따질 때는요. 여기서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치? 일단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지, 시우야? 판별식이 0이라는 거 먼저 써보겠습니다. 판별식이 0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니까요. k는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있잖아. 여기서 나온 1이라는 근이 여기서 1이 또 나오면서 1을 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 얘들아 지금 마이너스 8분의 1 넣으면 얘 중근 뭐를 갖는 거냐면 잘 봐봐. k가 마이너스 8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분의 1은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0이 되면서 1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 하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중근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1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도 있다고. 1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얘들 1을 중근으로 간다는 건 이 방정식의 근이 1이라는 거잖아. 얘들 이 방정식의 근을 알게 됐어 니네가. 그럼 어떻게 할래? 대입해야지. 그치? 1을 근으로 가지려면 대입해 성립해야지. 맞아요? 자, x가 1이 중근일 경우 여기다 대입하면 2-2k가 0이니까요. 따라서 k가 1이 될 수도 있다고. 넣어볼까요? 자, 넣어볼게요. x-1에 x제곱 플러스 xk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0이 될 거고, 얘 인수분해 또 되잖아.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에 x-1이 되니까 x-1의 제곱 x 플러스 2는 0 이렇게도 쪼개질 수 있다고. 그럼 분명히 다른 식이잖아 둘이. 다른 근으로 갖는 거고. 그죠? 1을 중근 마이너스 2 하나, 마이너스 2분의 1 중근 1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중근인 경우에는요 2개를 따지셔야 돼. 이렇게. 이해합니까? 그래서 모든 실수 k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게 2개나 있으니까.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해서 써주는 거고요. 이해됐어요? 응? 괜찮아?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 2차 방정식 때도 외웠던 거 여기 또 나와요. 3차 방정식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올 수가.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필수로. 원래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는데 굳이 뭐 나중에 애들이 필요하면 몇 명은 외우더라고요. 한 내근의 곱 같은 거 외우는 경우도 있는데 뭐 필요하면 얘기할게요. 3차 방정식만 일단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증명하는 건 똑같이 증명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 어떻게 쓸 거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b는 0. 이때 a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 3차 방정식의 근을요 내가 x의 값을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를 갖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야 하냐면 a에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으로 인수분해 돼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나 이거 3개 전개하는 건 곱셈공식이다. 벌써 까먹었으면 안 되는데. 다시 외워, 까먹었으면. 내가 그때 어떻게 외우는지도 얘기해주긴 했었거든요. 어차피 반대편 항들과 곱할 수 있잖아. 어차피. a에 x 한 번씩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x 세제곱. 그 다음 내림차순 쓸 거예요. x 2번의 상수 한 번, x 2번의 상수 한 번, x 2번의 상수 한 번. 그러면 x 제곱이 총 항이 3개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제곱 마이너스 감마 x제곱까지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1차항은 x 하나 상수둘, x 하나 상수둘, x 하나 상수둘. 그러면 일단 나올 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그 다음에 상수만 나와버리면 부호는 마이너스지 아윤아?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으로 전개되는 거 이해합니까 이거?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두 개 한 개씩 곱하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앞에서 배웠던 거 까먹었을 수 있어. 다시 외우면 돼. 자,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고요. 최고차항까지 분배하겠습니다. 최고차항까지 분배하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에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쓰잖아? 이 식과 얘들아, 이 식이 같은 식이라고. 왜? 똑같은 3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가지려면 같은 식이어야 한다니까 지금? 내가 인수분해 한 식을 전개만 한 거니까요. 그래서 같은 식이려면 3차 항계수가 같아야 되고 2차 항계수 같아야 되고 1차 항은 1차 항끼리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쓸게요. 자, b랑 이만큼 n이랑 같아야 되고 둘이 같다 한 다음에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 다음에 c랑 이만큼이랑 같아야 돼. 이것도 양변 a로 나누고 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다라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오는 겁니다. 두 근의 고배합이에요. 두 근의 고배합은 a분의 c. 두 근끼리 곱한 다음 더하면 돼. 두 근의 고배합은 a분의 c. 마지막 d랑 이만큼 얘네랑 같아야 돼. 그리고 같다고 한 다음 마이너스 a로 나누게 되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라는 근과 계수관계가 나와요. 이게 세근의 곱. 자, 세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 얘는 세근의 곱이야. 세근의 곱.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건 두 근의 합이랑도 비슷하잖아. 똑같잖아. 근데 나 틀리긴 틀려. 왜 틀리냐면 이때 말하는 건 a는 3차 항계수고 b는 2차 항계수니까 걔네랑 틀리긴 하겠지. 걔는 2차 항계수분의 1차 항계수였으니까. 당연히 틀려집니다. 그지?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의 합.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보고 잘 보셔야 돼요.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당연히 암기야. 당연히. 알겠죠? 이거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요거까지 좀 외우게 하려고. 3차 방정식 작성하는 것까지 같이 외웁시다. 자, 3차 방정식은 a의 x세제곱에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에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으로 식을 쓰시면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의 x세제곱에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입니다. 이걸 그냥 한글로 써놓은 거예요. 한글로.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조금만 정리 좀 하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의 풀이는 인수분해밖에 없다고 말했어. 그 인수분해가 80%는 조리제법. 뿔마 1, 2, 3에서 0 나오는 값 찾고 아니면 뿔마 최고차항 계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20%가 보기차식과 대칭식. 보기차식이랑 대칭식 문제 봤죠? 보기차식 x제곱 t로 치환. 대칭식은 x제곱 묶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에서 x의 값들 구해내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 세근의 합이 뭐라고? 세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의 합 a분의 c.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d. 그 다음 3차 방정식 작성하는 것까지 외우면 a의 x세제곱에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입니다. 문제 조금만 더 보고 이제 쉴게요. 자, 유형 7번 이거 좀 보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이거 지워도 괜찮겠죠?
자, 그럼 니네 세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의 합이랑 세근의 곱 좀 찾자. 세근의 합 얼마예요, 혹시? 공식 뭐라고 했더라?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3차함계수분의 2차함계수니까, 그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은 뭘까요? a분의 c. a분의 c 하면 얼마예요? 1. 날 보지 말고 지훈아. 봤어? 얘들아, 세근의 곱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d.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다 알고 있는 거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찾아놓고 나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다 전개하고 있지 말고 얘들아. 아니, 전개도 복잡해. 조금 바꿔줘. 어떻게 바꾸냐면 좀 통일성이 있어야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전개가 편해요.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얘들아, 얘만 넘긴 모습 아니냐? 그치? 얘만 넘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라고 할 수 있잖아.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얘만 넘긴 거 아니냐?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치? 그 다음 알파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라고 할 수 있겠네. 맞냐 여기까지? 하나는, 그러니까 둘 다 알파 베타로 되어 있으면 전개하기가 헷갈리니까 하나는 뭐 x나 뭐 이렇게 상수나 이런 애들로 해두는 게 편하다고, 전개할 때. 됐나요? 전개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한 번씩 나오면 뭐야? 마이너스 8이다. 마이너스 2 두 번에 상수긴 한데 마이너스 2 두 번에 근 하나.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4 감만 거 맞아요? 요거 하나 플러스 4 됐는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해합니까 이거?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겠네? 그지? 그 다음 이번에 마이너스 2 한 번 나오고 근 2개 나오는 걸로 가자. 마이너스 2 한 번, 근 2번 나오면 뭐야?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베타 감마, 마이너스 2 알파 감마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마이너스 2 하나, 마이너스 알파 하나,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 그지? 맞아?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마이너스 감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 이거 이해하는 게 편해. 두 개 곱하고 이거 2개 곱한 다음 얘까지 곱해가지고 쫙 전개하면 그게 더 복잡할 텐데, 동량 묶고 있으면.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찾아준 애들을 대입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8에 얘 이만큼이 얼마야? 마이너스 2네? 그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8. 그 다음 이만큼은 얼마? 1이네? 마이너스 2. 이만큼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 요것만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이해됐죠? 그죠? 한 문제만 더. 아이고. 요것만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또 근과 계수의 연기를 먼저 좀 씁시다. 세근의 합 뭐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두 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입니다. a분의 c 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맞냐, 소정아? a분의 c니까. 그치?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d. 3차함계수분의 상수항. 뭐예요? 마이너스 1 된다고. 따라왔나요? 그 다음 3차 방정식 작성해야겠다. 이거 한글로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a의 x세제곱에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에 플러스 두 근의 곱의 합 x에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으로 써야 된다고요. 곱은 이렇게. 알겠죠? 한국어니까 많이 얘기해서 외워. 알겠지? 그럼 내가 지금 세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의 합이랑 세근의 곱을 찾아야겠네요? 그쵸? 뭘 근으로 한다고 했냐면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랑 감마분의 1이래요. 그럼 세근의 합 같은 경우에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이렇게 더하겠네? 세근으로 하는 애들 더했습니다. 분수야. 분모가 달라. 더하래. 뭐 해야 돼? 통분.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쓰고 나면 찾아주자고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배합도 갑시다. 자, 두근의 곱배합은 알파분의 1랑 베타분의 1 곱하고, 그지? 그러면 알파 베타분의 1,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더하기 베타 감마 분의 1 더하기 알파 감마 분의 1인 것까지 맞을까요? 따라왔나요? 통분하겠습니다. 얘도 분수인데 분모가 다르니까요. 통분하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겠네? 여기다 감마 곱해서는 감마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그지? 자, 그럼 얘는 대입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네요. 됐나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가자. 자,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겠네? 분모끼리 싹 다 곱해버리면 1은 곱해봤자 다 1이니까. 맞나요? 그럼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쁘게 써볼까? 자,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쓸 필요가 없고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지?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2x 세근의 마이너스 세근의 곱은 0으로 이쁘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응? 자, 개념 이어서 보면요. 여기 3차 방정식에서도 켈레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2차 방정식 때랑 똑같아요. 조건이 엄청 중요하죠. 개수가 다 유리수야. 그럼 한 근이 p 플러스 q루템이면 나머지 한 근이 p 마이너스 q루템이 되고요. 개수가 실수야.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나머지 한 근이 p 마이너스 qi라는 게 똑같아요. 근데 하나 다른 점은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3개잖아. 그럼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지? 개수가 유리수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뭐야? 2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근데 근이 2개밖에 없어? 아니잖아. 또 다른 한 근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2차 방정식이랑 달라. 나머지 한 근은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뭐 근과 개수 관계를 사용하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때처럼 켈레근을 사용한다고 모든 근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는 꼭 미지수로 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얘기해야지. 애들이 그나마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데 친해져야 돼. 친해져야 하고 좀 익숙해져야 되고 막 갖고 놀 수 있어야 되고 막 지수법칙으로 쪼갤 수도 있어야 되고 나눌 수도 있어야 되고. 자, 뭐 이미 한번 배웠던 친구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요 일단 방정식이 크게 2가지밖에 안 나와요. 만약에 또 다른 방정식이 진짜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지금 내가 푼 것처럼 니네가 직접 풀어서 해결하면 돼. 근데 거의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한 95%? 99%? 100%까지는 안 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얘도 보면 잘 봐봐. 세민아 잘 봐.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에 한 허근을 w라고 쓸 거고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을 거예요. 자, 어떤 문제에서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에 한 허근이 오메가이다 한 다음에 니네한테 기억, 니은, 디귿을 막 풀어라 이렇게 막 할 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려주려 그래. 이 방정식에서 한 허근이 오메가잖아? 그럼 니네는 무조건 3개를 쓰고 시작해야 돼. 3가지를.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해요, 애들한테. 무조건 3가지씩을 쓰고 시작하라고 하는데, 자, 일단 보자, 직접. 외우는 거고 한번 보고 외우자고요. 한번 보고. 자,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며. 그럼 내가 근을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을 구해서 그 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얘를 넘길게요. 얘를 넘겨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죠. 조리집법이 되니까 해도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 공식을 우리가 외웠잖아요. 그거 쓰려고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아시죠? 알죠? 어떻게 쓰지? a 마이너스 b 그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인 거 알지? 계속 나온다니까? 계속.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일단 근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서 이미 실근 한 개 나왔어. x는 1. 그 다음 여기서 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돼서요. 근의 공식을 쓸게요. 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쓰겠네?
그러니까 루트 안에 보통 마이너스 안 냅두잖아. 루트 마이너스 3은 뭐라고 쓰죠? 루트 3i 라고 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거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거나 지금 해가 x가 1인 거,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에서 총 3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1개 실근, 2개 허근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그 중에서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서. 그 내가 얘를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얘를 오메가라고 할게요. 얘를 오메가. W라고 쓰고 오메가라고 하면 얘들아 얘가 오메가잖아? 그럼 얘는 자동적으로 뭐가 돼? 그렇지. 오메가 바가 되는 거지. 둘이 켤레 관계잖아.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르니까 얘가 오메가면 얘가 오메가 바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 1이랑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이 방정식의 근이야. 여기까지 맞나요? 그래서 니네가 뭘 써야 되냐면 자 이제 외울 겁니다. 자 당연히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에요. 근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통해서 나온 해잖아요. 사실은. 그치?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돼. 여기다가도 대입하면요.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라는 게 성립하고요. 그 다음 하나는 그냥 생짜로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보여주긴 할 겁니다.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다라는 것도 성립해서 총 3가지를 쓰고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하잖아? 그럼 니네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고요.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다는 거 꼭 쓸 거라고. 자, 일단 이건 한번 보여줄게요. 제곱하면 진짜 오메가 바랑 똑같은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오메가 했죠? 얘 제곱하겠습니다.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의 제곱 4분의 앞에 거 제곱이랑 뒤에 거 제곱하면은 1 3i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마이너스 2 루트 3i 2로 약분하고 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 봤지?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일단 근데 그리고 당연히 얘들아 오메가도 근이고 오메가 바도 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인 거다잉? 너무 당연해서 안 쓴 거야 내가. 알겠지?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는 무조건 성립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인 거다. 너무너무 당연해서 안 쓴 거예요. 알겠지? 자, 얘네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예요. 1번. x 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면 오메가 세제곱이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맞아.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내가 안 썼잖아. 2번은 내가 안 썼잖아. 요거 내가 안 썼잖아. 근데 나 이건 만들어내면 돼. 나 모든 걸 다 쓰고 시작할 순 없어. 맞잖아. 3개만 외운 다음에 이것만 쓴 다음에 다 바꾸는 거야. 볼까요? 자, 오메가 제곱자리 오메가 바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여기이기 때문에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2번이 나오는 거야. 하나 더 볼까? 2번에 하나 더 있지. 오메가의 세제곱이라는 건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라고 할 수 있잖아. 얘가 1이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오메가의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다며. 그래서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가 1이라는 거 그게 2번이야. 알겠죠? 3개만 쓴 다음 바꾸는 거야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쪼갠 다음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뭐 근이라는 거 아니까 대입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3번도 만들어 볼까요? 3번? 3번은 일단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같다는 건 알아. 그치? 근데 갑자기 오메가 분의 1도 나왔잖아요. 여기서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눌게요. 요거 양변을 내가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잖아. 그럼 얘랑 같을 거 아니야. 왠지 알아? 같은 결과인 0이 나왔지? 1이랑 오메가를 더했지? 그럼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분의 1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걸 더해서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분의 1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거?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식을 내가 다 쓰고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딱 이 3개만 써가지고 다 바꿀 거야. 내가 이거 3개를 쓰고 나면 얘들아 또 문제가 어떻게든 나오는지 알아? 어떻게도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 얘들아 이거 일단 얘를 보면 니네 눈치를 채야 돼. 얘들아 어떤 숫자를 거듭해서 1이 됐대. 거듭해서 곱해가지고 1이 됐대. 그러면 이건 뭘 알려주는 거야?
실수? 뭘 알려주는 거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거듭해서 곱했는데 1이 됐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오, 맞아. 반복된다는 거야. 내가 I 할 때 얘기했잖아, 얘들아. 거듭해서 곱했는데 1 되잖아? 반복된다는 거야. 얘는 몇 개씩 반복되냐? 무조건 3개씩 반복되는 거야. 거기다가 3개씩 더하면 0 나온다는 것도 지금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I에서 이미 봤던 성질이죠? 얘도 성립해요, 얘도. 이 방정식에서는. 볼까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얘 1이고,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랑 같지? 그래서 얘는 그냥 오메가다. 그치?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이다. 오메가의 6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1일 거고. 자, 오메가 제곱 1, 오메가 제곱 1. 그 3개씩 더하면 0. 알겠죠? 이런 거 다 니네가 바꾸는 거야. 지수가 엄청 커져도 다 구할 수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개를 내가 반드시 외우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니네가 하나 더 외워줘야 돼가지고 부호만 좀 틀린 애라서 좀 잘 구분해서 외워야 돼. 괜히 헷갈리고 막 섞이면 안 돼.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알겠지? 하나 방정식이 또 있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이것도 요거의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니네가 3가지를 쓸 거야. 얘도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일단 먼저 보고 얘도. 옆으로 넘기면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죠? 이것도 1의 세제곱인 거니까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인수분해 공식 쓰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서요. 여기서 실근 하나, 여기서 허근 나올 테니까 요거 근해 공식 쓰겠습니다. 근해 공식 쓰면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또 루트 3i가 될 거예요.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허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허근에서 총 3개의 근이 나오고요. 얘도 아무거나 잡고 뭐 이번에 이거 하겠습니다. 얘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오메가 파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해야 되죠? 대입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성립할 거고,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고요. 보이죠? 왜 이게 성립하는지 지금? 그치? 그 다음 이거 하나 더. 얘는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다고 외워주셔야 돼요. 얘랑 지금 다 부호가 조금씩 틀린 거 보이나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외우기 쉬울 수도 있는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얘는 거듭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네? 얘들아, 그럼 얘는 몇 개씩 반복되냐? 6개. 얘는 6개씩 반복되는 거야. 왜냐면 양변을 제곱하면 오메가의 6제곱이 1 될 거 아니야? 거듭해서 곱해서 언제 1 나온지에 따라서 몇 개씩 반복되는지가 정해진다고 했잖아. 얘는 6개씩 반복돼. 그게 좀 이쁘진 않죠. 6개씩 더하면 사라지고 막 이런 게. 좀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얘는 좀 주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3가지를 다 써놓고 이 문제들을 풀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 오늘 외울 거 많습니다. 오늘 일단 3차 방정식 풀이 방법,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외워야 되지. 근과 계수의 관계도 외워야 되지. 혈례근은 외울 거 없지만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뭐야? 오메가식 방정식 2개 나오는 거 그 2개 다 외워주셔야 돼요. 됐나요? 개념은 이게 답니다. 대표 문제를 바로 볼게요. 자, 혈례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얘들아, 유리수 AB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유리수니까 혈례근이 성립하겠네?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면 나머지 한 근이 얼마니? 1 마이너스 루트 2고 또 나머지 한 근은 얼마예요? 에? 알파? 몰라. 모르니까 알파라고 써야지. 근 3개니까 하나 이렇게 놔야 돼. 알겠죠? 그 다음 내가 지금 여기 상수항을 알고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 뭘 쓰는 게 좋을까? 뭐 쓰는 게 좋을까? 그래, 세근의 곱 쓰자.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예요. 마이너스 a분의 d. 얘네들이 먼저 곱하자. 이건 3개 한꺼번에 못 곱하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합차죠?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알파는 세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3이네?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 세근 다 구했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A랑 B잖아요. A랑 B도 근과 계수관계 쓸게요. A를 구하기 위해선 뭘 써야 되죠? 세근의 합을 써야겠죠. 더해. 마이너스.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따라서 A는 1. 그 다음 B는 두 근의 곱배합이다.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2.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루트 2. 두 근의 곱배합은 근과 계수관계 쓰면 A분의 C, B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이거 없어질 거고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이렇게 천천히 쓰시면 됩니다. 켤레근에 관한 거는. 자, 유형 10번. 자, 방정식 봐라, 방정식.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입니다. 세 가지 쓰고 시작해야 된다고 말했죠? 이때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는 거,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 그리고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다라는 세 개를 쓰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봐봐. 얘는 세 개씩 더하면 없어지잖아. 그치? 이거 항이 총 몇 개야, 기억은? 몇 개 있어요? 몇 개 더해져 있어요? 100. 100개? 아닐걸? 101개. 그치? 101개잖아. 101개인 건데 3개씩 더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99개는 없어졌겠네요? 맞죠? 얘네 0 더하면 0 나오잖아. 그치? 얘네 더해도 0 나오고, 그 다음 애들도 3개씩 더하면 또 사라진다니까? 그럼 99개 쭉 없어지고 마지막에 뭐만 남았냐면은 오메가의 99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0제곱 이렇게 남은 거야. 근데 오메가의 99제곱 뭐랑 똑같아요? 1. 3의 배수잖아. 1. 오메가의 100제곱은 오메가의 99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오메가.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다 라고 써도 됩니다. 아니면 사실 뒤에서부터 없애줘도 돼요. 상관없어. 어차피 연속된 숫자니까 상관없어. 뒤에 쭉 없애고 이거 2개 남겠네 이렇게 써도 돼. 그게 더 쉽죠. 근데 일단 이거 한번 보여주려고 한번 얘기했어요. 그 다음 니은. 자, 니은은 잘 바꿔야겠다. 자, 니은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이걸로 만들어야지. 얘 옆으로 이항하면 되잖아. 1 더하기 오메가의 값을 알 수 있죠. 요거만 옆으로 이항하면 1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쵸?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 자리에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얘만 이항하면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1 더하기 1이죠? 1 더하기 1은 2. 맞나요? 그 다음 오메가의 4제곱은 뭐랑 똑같지? 오메가.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또 나왔네.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은 넘겨서 마이너스 오메가. 따라왔나요? 이해합니까 이거? 곱하면 오메가의 세제곱. 왜냐면 미칭 갖고 곱이면 지수끼리 더하면 됩니다. 2 더하기 1이라서요.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2 곱하기 오메가의 세제곱.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네? 그래서 얘는 다 곱하면 2가 됩니다.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자 디귿은요. 디귿은 백이라서 넘겨서 만드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뭐 할 거냐면요. 얘는 통분할 거예요. 통분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통분하면 1 마이너스 오메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더해지겠네? 맞나요? 통분해 쓸게요. 자, 1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분의 2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따라왔어? 아까 개념할 때 있었던 앤데. 자, 오메가 바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다 오메가 바를 대입하라고.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바랑 같은 거니까. 대입하면 뭐야?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니까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성립할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쪼개서 넣으라고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고 했으니까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도 1인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랑 같기 때문에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도 1이라는 게 성립한다고요. 됐어요? 이제 넣어주면 돼 얘들아. 넣어주자. 1 마이너스를 넣어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 3분의 3이니까 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해야 돼. 대표 문제 수준밖에 안 돼 지금 이거. 알겠지? 그 다음 리을 볼게요. 리을. 자 리을은 뭐 볼 이유도 없겠다.
1 더하기 오메가 넘겨.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당연히 얘가 성립하면 당연히 오메가 바도 성립한다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라고. 이거 당연한 얘기라고. 알겠지?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이렇게. 분자나 분모에 똑같은 거 있으면 약분하세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겠죠. 이해합니까 이거? 네,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인 어떤 정육면체라고 있고, 활용은 그냥 뭐 안 어려운 거 알지? 그림 좀 그려가면서 볼게. 한 모서리의 길이가 자연수인 어떤 정육면체가 있었나 봐요. 정육면체가 있었는데 x 정육면체는 다 정사각인 거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요. 정육면체에 지금 가로의 길이는 1cm 줄이고요. 세로는 2cm를 늘리고요. 높이는 3cm를 늘려가지고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부피의 2.5배가 됐대요. 자, 부피 한번 구해봅시다.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 거 아시죠? 세로 만들어진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x-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되고요. 애초에 처음 부피는 얼마였어? x세제곱. 그거의 2.5배래요. 그거의 2.5배면 얼마 곱해야 돼? 2.5? 2.5가 얼마지? 10분의 25니까 약분해서 2분의 5. 맞냐? 처음 거의 2.5배는 새로 만들어진 애 부피. 됐어요? 전개하자. 이거 두 개 한 개 곱하지 말고 방금 그 공식 외웠던 것처럼 전개하자고. x 나오니까 x 세제곱. 그지? 그 다음에 2차항 쓸 거야. 2차항은 x 3 나오면 3x 제곱, x 2 나오면 2x 제곱, x 마이너스 1 나오면 마이너스 x 제곱. 그럼 얼마니? 플러스 4x 제곱인 거야. 따라왔어? 그 다음 x 하나 숫자 둘 6x, x 하나 숫자 둘 마이너스 3x. 그 다음 또 뭐야? x 하나 숫자 둘 마이너스 2x. 계산하면 얼마니? 플러스 x냐? 맞죠? 그 다음 이제 숫자 마이너스 6. 이렇게 얼마나 편해. 알겠어? 그 다음 2 곱해. 2 곱하면 2x제곱 8x제곱 2x 마이너스 12는 5x 세제곱. 옆으로 넘기면 0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2. 자, 대칭식 아니고 보기찬식 아니고 0 나오는 값 직접 찾아야 합니다. 자, 공식은 뿔마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인데요. 3분의 12 하면 약분하면 4잖아. 그럼 얘는 뿔마 1, 2, 4 중에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일단 2 한번 넣어보고 안 되면 4로 바로 가자. 2 한번 넣어볼게요. 0은 0인지 몰라. 넣어보자. 8, 3, 24 4, 8에 32 마이너스 4 플러스 12. 0 나오냐? 그럼 바로 2에서 쓰면 되겠네. 그치? 2 안 되면 4로 갔어야 했는데 2에서 나왔죠 지금? 0 나왔네? 오케이, 2로 가자.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12. 자, 2, 3,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0. 자, 여기 2가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뭘 인수로 갖고 있다는 소리죠? x 마이너스 2. 상수 1차, 2차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이냐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 내용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처음부터 맨 처음에 모서리의 길인데 맨 처음에 자연수라고 말해줬네. 그럼 내가 이걸 얘가 힘들게 쓰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미 나왔잖아요, 자연수. 그래서 애초에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2였다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됐어요? 됐죠?